자, 이 기말 재고자산의 감모와 평가.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99회차를 이제 풀어볼 건데, 이게 99회차에 나와가지고 뭐냐면, 아마 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이 감모를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감모하고 이제 기말재고자산 문제를 결합한 문제를 출제를 최근에 했었어요. 그죠? 뭐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죠. 감모도 짜증나는데 거기에다가 기말재고자산까지 결합되어 있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감모에 대해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기말재고자산의 감모, 여러분 감모가 뭐냐면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이 수량이 부족해진 걸 우리가 감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우리가 감소, 뭔가 감소하다 할 때 우리 감자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마모, 우리가 뭐 마모되다라고 저도 마모는 솔직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산성비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건물이 마모가 됐다 이런 말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밖에 잘 몰라요. 아무튼 마모가 됐어도 건물이 좀 약간 감소하는 거죠. 그 면적 같은 게. 맞죠? 그래서 감모는 그냥 우리가 감소가 됐다라는 표현을 두 번 쓰는 거니까 강조의 의미.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분은 우리가 감모다라고 하고요. 요거예요. 실제 재고자산이 장부 재고자산보다 적은 걸 감모다라고 합니다.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장부 재고자산이 250원이고요. 근데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세봤는데 기말의 재고자산은 얼마냐면 실제로 200원 있대요. 그러면 250원이 장부상에 있어야 될 재고죠. 왜냐하면 장부상에 있다라는 걸 실제로 들어가 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부상의 재고는 250원인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고는 200원이에요. 그럼 50원어치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5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감모.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감모는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모는 다시 정상 감모가 있고요. 비정상 감모가 있는데 그 정상 감모가 20원, 비정상 감모가 3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시험에서 이 감모 50원하고 이런 것들 줬거든요. 원래는 요 감모 50원을. 근데 이제 99회차에서 이 감모를 안 주고요.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줘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보실게. 요 감모가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기말 재고자산 있죠?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모가 수량 부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량이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좀 닫을게요.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좀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자, 소리 좀 녹화하는데 소리가 다 들려서 기말 재고자산이 수량이 부족해진 금액을 우리가 감모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다시 어떻게 구하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죠. 응?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걸 금액이다 라고 하잖아요. 상식? 이건 상식? 여러분 편의점에서 만약에 편의점에서 사이다를 2,000원 주고 사셨어. 그게 단가죠. 근데 사이다를 3개 사셨어. 6,000원이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수량은 3개, 단가는 2,000원. 그게 금액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건 금액이 수량 곱하기 단가로 이루어져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최근에 이걸 50원을 안 줬어요. 50원을 안 주고 수량 곱하기 단가를 응용하게끔 출제를 했었어요. 99회차에.
알죠? 그래서 감모 구하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 50원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감모 50원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좀 해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아래로 더 가야 되나? 좀 해볼게요. 자, 장부상 수량이 예를 들어서 20개였대요. 20개였대요. 기말에, 장부상 기말 재고는 20개였대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5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없어진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없어진 금액. 그럼 이건 없어진 수량이죠. 그럼 없어진 수량에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단가는 얼마였었냐면 내가 한 개당 10원 줬었거든요. 이 재고 자산을요. 한 개당 10원 주고 사온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내가 5개가 없어졌는데 하나당 10원 주고 샀던 게 5개가 없어진 거죠. 오케이? 그러면 5개 곱하기 1개당 10원 하면 그래서 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없어진 금액은 우리가 장부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을 빼면 이 없어진 수량이죠. 여기 하나당 10원 주고 샀던 재고 5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50원 이렇게 구하기 출제를 한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원래 이거 줬었다가.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럼 다시 이 감모 중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감모 중에서요. 정상 감모는 예를 들면 없어진 수량이 3개였죠. 2개는 정상 감모고 우리가 3개는 비정상 감모였던 거예요. 굳이 이 사례로 표현을 하자면.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감모 구하는 것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 좀 올라가죠, 여러분들? 당연히 회계 1급 우리나라 시험은 당연히 위쪽으로 갈수록 난이도 좀 올라가긴 하죠. 그렇죠? 올라가긴 하지만 뭔가 더 응용하는 거지 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정상감모 어떻게 처리해요? 정상감모. 우리가 정상감모다라는 건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기름을 팔다 보면 기름이 제가 문과여서 액체, 기체 이런 거 구분 잘 못해요. 양해 좀 해주세요. 기체인가? 여러분 기름이 뭐죠? 혹시 이과이신 분 기름이 뭐예요? 액체인가요? 기체? 액체인가? 액체죠. 기체? 그냥 할게. 비슷하군. 그렇죠. 우리는 위아더 월드. 자,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정유 있죠. 정유를 팔다 보면 기름이 좀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런 거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업종의 특성상, 그 업종의 특성상 이 정도를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생맥주를 팔아요. 생맥주를 파는데 500ml를 팔아서 내가 지금 생맥주가요. 1000ml밖에 없어요. 1000cc밖에 없어. 1000ml는 뭐야? 1000cc밖에 없어요. 근데 500cc를 팔았어요. 생맥주예요. 따라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부상 생맥주는 500cc가 있어야죠. 1000cc 남아있는데 500cc 팔았으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실제로 cc를 세보니까 한 490cc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cc가 없어졌죠? 그럼 뭐예요? 생맥주 딸고 고객에게 여러분들 드리는 동안 맥주가 좀 떨어지잖아요. 조금씩.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감모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량이 없어진다라는 업종의 특성상.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정상감모는 우리가 회계 1급 때 어떻게 배우냐면 매출을 얻기 위한 원가다라고 해서 매출 원가로 보잖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복습. 자, 근데 비정상 감모는 뭐냐면 맥주를 따르는데 모르고 위치를 잘못 조절해 따다가 이렇게 내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툭 한 거야. 맞죠? 그래서 30cc가 없어진 거야.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매출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항상 비정상적인 손실은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봐요. 매출을 얻기 위한 원가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비정상 감모에만 쓰여요. 알죠? 이걸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모가 기말 재고 자산의 감모니까 12월 31일자 분계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모에 대한 분계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의 12월 31일자 분계 해보죠. 이미 주석 1번 우리가 했어요. 기말 재고 자산은 자동 결산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신 개념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아까 했던 사례 가지고 좀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보시면 우리가 T계정.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사례예요. 우리가 상품이 아까 기초 상품이 얼마가 있었냐면 300원 있었고요.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 아마 700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0원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까? 근데 기말에 창고를 실제로 들어가 봤죠? 네.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아까 200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200원. 그러면 이 200원은 뭐냐면 요 재고예요, 요거. 실질 재고예요, 요거. 제가 숫자를 갖게 해버린 거예요. 되세요? 그럼 나머지가 매출 원가였죠, 아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원이었잖아요. 되셨어요? 좀 색깔 좀 그런가? 보이시죠? 요거. 그럼 질문. 우리가 감모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실질재고사법은 실제로 창고부터 먼저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창고를 들어갔어. 근데 200원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 800원은 매출 원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감모죠. 그럼 감모는 요 200원이 실질 재고 나머지 창고 바깥으로 나가고 다 감모잖아요. 창고 바깥으로 나가고 다 매출 원가로 보잖아요. 그럼 감모 요 두 개의 차이는 50원도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러분 250차 지금 200원, 우리가 매출 원가 800원이잖아요. 근데 기말 재고 200원이니까 이 둘 차이인 50원도 감고 여기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감모가 50원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감모 5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감모는 여기. 자, 정상감모는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의 가산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감모 50원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감모 매출 원가 잘 들어가 있죠?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정상감모가 얼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가 없어요. 알아서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죠? 정상감모다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만 비정상감모는 위치가 잘못됐죠. 얘는 매출 원가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비정상감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라 여기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돼요. 영업의 비용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매출 원가 있는 위치가 잘못됐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끄집어내는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 간모는 수동결산 12월 31일자 분기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럼 여기 여러분들 상품이 지금 대변으로 감소하잖아요. 대변. 그죠? 대변,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분계그 대변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찐이라고.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제품 같은 거 없애요. 대변으로 30은 없어진 거잖아요. 비정상 간모도. 되셨어요? 그리고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회계는 대변으로 재고자산, 특히 뭐 제품이나 상품 같은 건 판매 목적으로 없어져야죠. 근데 얘는 판매 목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판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타겟정 대체라는 걸 걸죠. 맞죠? 이거 반드시 고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계속. 자, 많이 중요해요, 여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 있죠,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내고 있어요. 자,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요거 매출 원가가 아니다라고 인지를 바꿔줘라고 명령어 내려야 돼요. 그게 타겟정 대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분계를 끊는데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무조건 인식하거든요. 대변에 제품을 빼내고 차변에 접대비해도 컴퓨터가 접대비로 인지를 하지 않고요. 매출 원가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그러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증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대변으로 제품이나 상품을 없애고 차변에 제가 접대비 같은 거 적을 거예요. 그래도 컴퓨터가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 원가로 잡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걸 왜 녹화했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요. 자, 보시면. 상품 쪽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기초 상품이 500만원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500만원. 예. 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에 950만원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상품 차변이 돼요. 동의되세요? 상품 차변? 동의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 기말 상품에다가 여기다 450만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 잡힐까요? 그럼 매출원가 얼마? 상품 매출원가 얼마일까요? 1000만원, 1000만원. 왜냐면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에 더하잖아요. 그럼 1450만원이 상품 차변이죠. 근데 기말 상품 450만원 빼면 상품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1000만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알죠? 자, 근데 제가 분계를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제가, 날짜 언제라고 할까? 오늘이 10월, 며칠이지? 20일? 없구나. 10월 22일 날 상품을 거래처에 접대했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예, 10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대변의 상품. 100만원. 자변의 접대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매출 원가가 1000만원 돼야죠. 1000만원 돼야 되는데 대변으로 상품을 까면서 차변의 접대비 잡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900만원만 잡혀야 돼요. 동의되시겠죠? 근데 컴퓨터가 이거 매출 원가 900만원 안 잡으면 1000만원 잡아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이세요? 여기. 왜 요게 850만원이 됐냐면 아까 100만원 상품 빼냈잖아, 대변으로. 빼냈으니까 이거 850만원 잡힌 거예요. 그러면 450 뺐으니까 900만원만 잡혀야죠. 여기 얼마 잡혔어요? 1000만원이요. 보이세요? 대변으로 상품이나 제품 빼내면 컴퓨터가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잡든 무조건 매출원가를 인지를 해요. 프로그램 특성상. 증명됐죠, 여러분들?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타계정 대체라는 걸 걸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상품 쪽에다가 타계정 대체를 뭘 거냐? 왜 타계정 대체냐면 매출 원가 계정으로 잡았죠, 컴퓨터가. 그걸 타계정, 다른 계정으로 인지를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다 8번 걸어볼게요. 걸었죠. 타계정 대체가 매출원가 아니다.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바꿔라. 알죠?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과거에 전표 추가 누르면 보이세요? 여기 900만원 잡는 거.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 잡았죠. 이거 매출원가 아니군요. 해서 이거 타계정, 매출원가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잡았어요.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이걸 왜 많이 실수하냐면, 왜냐면 상품을, 지금처럼 상품을 접대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상품 차변의 접대비가 맞거든요. 이렇게만 하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난 분개했으니까. 근데 컴퓨터 특성상 상품이나 제품을 대변으로 빼면 다 매출원가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아닌 타계정으로 인지를 바꿔줘라는 타계정 대체를 꼭 거셔야 돼요. 아주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분개가 쉬워 보이거든, 진짜로, 나오면은. 타계정 대체 안 거시면 2점 깎아버려요. 3점 중에서. 이거 조심. 아셨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중요한 게 제일 시험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감모와 기말재고 자산을 결합하는 문제에 출제하는 게 제일 빡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실질재고사 보면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컴퓨터 다 매출원가 보내버려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해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제일 더러운 문제가 얘입니다. 자, 어디였냐? 이거요. 만약에 감모하고요.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99회 차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 겁니다.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나와요. 알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게 이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우리가 자동 결산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수동 결산이 먼저고 자동 결산이 나중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거는 뭐냐면 수동 결산 먼저고 자동 결산 나중이라는 건 자동 결산에서 전표 추가를 마지막에 하라는 거예요. 수동 결산 끝나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동 결산을 먼저 해도 전표추가 안 들으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동 결산에 입력하시고 전표추가 안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 수동 결산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 결산 쪽 오셔서 전표추가 누르시면 돼. 아셨죠? 전표추가만 안 누르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들 감자 보셔야 돼요. 그럼 자동 결산에서요.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해요. 자, 그럼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아까로 따지면 200원 입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 아까 기말 재고 2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제 제가 사례 들은 거. 그죠?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를 다 매출 원가 입력을 하면 알아서 컴퓨터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다 보내버릴 겁니다. 맞죠? 아까 그래서 800원을 다 매출 원가로 보낸다면서요. 오케이? 매출 원가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관모. 자, 정상관모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여기 정상관모는 회계 처리가 없어. 왜냐면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근데 비정상관모는 대변의 제품 차변의 재고자산 간보수식 끊으면 컴퓨터가 얘로 인식해요. 아직까지 매출 원가를 잡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매출 원가 잡아요. 여러분들 이 분계 끊어도. 그죠? 그럼 매출 원가 아니야! 라고 타겟은 대체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 재고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를 매출 원가 다 보내버려요. 맞죠? 근데 정상관모는 매출 원가가 맞으니까 회계처리 없어요. 근데 비정상관모는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변의 제품 없애면서 차변의 재고자산 간보수시를 끊어요. 끊으면 컴퓨터가 매출 원가를 안 잡나? 매출 원가 잡잖아, 방금. 잡으니까 매출 원가가 아니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 라는 타겟은 꼭 오셨네요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물론 제가 지금 말 설명이 좀 어렵긴 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고민해 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절대. 자, 교재 어디 있냐면 690페이지. 교재 690페이지예요. 690페이지. 자, 690페이지에 문제 5번 위쪽에 보시면 5번 보이세요? 문제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 5번. 보이시죠? 그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회사는 좀 바꿔주실래요? 회사 좀? 회사를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992번. 여기 문내 전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얘로 바꿔주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992번으로 바꾸시고,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5번.
다른 보시죠. 좀 얘랑 여러분 비교하실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여태까지, 일단 이거 안 지워지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있죠. 그 여러분 회계 1급 때 푸셨던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자, 한번 해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실제 기말재고 자산의 금액을 한 방에 다 준 거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다 해줘가지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는 요 금액을 안 주고 수량 곱하기 단가를 응용해서 여러분들 입력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큰 차이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걸 돌아가서, 아이고. 안 지워졌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럼 지금, 아까도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실제 기말재고 자산 금액을 이제 안 준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 기말재고 수량. 그렇죠? 실제 내가 기말에 창고에 들어가서 센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당 취득한 금액 있죠? 그게 실제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여기. 그럼 우리가 기말 원재료의 실제 금액 있죠? 금액. 그럼 기말 원재료는 여기 실사한 금액이 700개죠. 실사한 재고가 700개죠. 실제로 원재료 창고 들어가 보니까 70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개당 1,000원 주고 취득한 놈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기말 원재료는 70만 원어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녹색이요. 그럼 기말 제품도 기말에 실제 제품 창고 들어가 보니까 550개가 있고요. 하나당 2,500원에 취득한 기말 제품이 550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실제 기말 제품도 550개에 2,500원 곱한 게 실제 기말 제품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상품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상품도 880개의 상품이 있죠, 기말에. 그죠? 그리고 한 개당 1,500원에 취득했던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기말 상품 금액도 880개 곱하기 한 개당 1,500원에 취득한 132만 원 있는 겁니다. 되세요? 이걸 실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실제 재고자산 금액 입력하면 나머지는 매출원가 보내버린다면서 여러분들. 그럼 일단 이거를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를. 그러면 실제 기말 원재료가 70만 원이잖아요. 그럼 기말 원재료는 여기에 있어요. 얘는 뭐 감모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70만 원 입력하고요. 아이고. 됐죠? 자,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깜짝이야, 왜 이래.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이 둘은 같죠? 같으니까 감모가 없어요. 그래서 550개 곱하기 2,500원 취득한 게 있는 거니까 실제 기말에 137만 5천 원을 제품에 넣습니다. 여기 제품에 137만 5천 원 이렇게 넣어요. 되세요? 여기다가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품 쪽입니다. 자, 근데 상품을 여기 보니까 단기에 매입한 게 없나 봐요? 맞죠? 매입한 게 없죠. 기초밖에 따로 없네요. 자, 또 기말 상품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 있죠? 880개가 기말에 실제로 남아있고요. 기말 상품 재고가. 한 개당 1,500원에 취득했으니까 요게 132만 원의 상품 재고가 기말에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는가요? 요거? 그럼 여기에 132만 원 넣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중에 점표 추가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상품 쪽 다 보내버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말 상품 재고 입력했으니까 알아서 나머지는 매출 원가로 보내버리겠지. 아셨죠? 근데 우리가 정상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상품은 지금 70개가 없어졌죠. 950개가 장부상 재고인데 8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70개가 없어졌죠. 여기 70개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당 1,500원 주고 샀던 재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에서 105,000원이 감모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감모가 전부 다 비정상 감모다라고 돼 있죠. 그럼 비정상 감모는 우리가 매출 원가에 있는 놈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재고자산 감모 수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러 가야죠. 매출 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변의 상품 105,000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105,000원. 이 부분을 끊어요.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끊는다고 컴퓨터가 차변에 대변의 상품을 이렇게 빼잖아요. 또는 제표를 빼죠. 빼면 차변에 지금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잡았어도 컴퓨터가 매출원가를 잡아버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우리가 지금 기초상품 3,000만원이고 기말상품 재고에 132만원이죠.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매출원가가 되냐면 2,870만원 되네요. 2,870만원이 매출원가거든요. 상품 매출원가. 이해되시겠어요? 대략적으로? 2,87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대변으로 지금 상품 빼냈잖아요. 맞죠? 상품 빼내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적어도 컴퓨터가 매출원가를 잡아요. 여기 해볼게요. 매출원가 잡는지 진짜로. 보세요. 여기 2,870만원 정도 매출원가 잡아버리잖아. 타겟은 대체 안 걸었더니. 되세요? 근데 이거 타겟형 대체 걸어야죠. 왜냐면 매출원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겟형 대체를 거셔야 돼요. 그렇죠? 거셔야 컴퓨터가 다시 이렇게 걸어야 컴퓨터가 이 105,000원 뺀 나머지만 매출 원가로 잡잖아요. 나머지는 매출 원가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없어졌군요. 이렇게 잡는 거고.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좀 어렵죠, 이 문제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줬던 게 처음이에요. 원래는 다 기말 상품 금액이라는 이런 걸 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실제 기말 재고자, 실제 재고 조사법은 창고의 실제 금액을 조사해요. 조사하고 나머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 매출 원가로 봐요. 그럼 우리 입장은 실제 금액만 넣으면 알아서 매출 원가로 가요. 맞죠? 근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정상 감모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비정상 감모니까 대변으로 재고자산 빼고 차변으로 감모손실 잡아도 방금처럼 컴퓨터가 매출원가 됐잖아요. 맞죠? 그럼 타계정 대체 걸어서 매출원가가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돌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였던 거예요. 많이 틀렸어, 실제로. 알죠?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하시고 타계정 대체가 너무 중요해요. 맞죠? 타계정 대체는 나오면 틀려요. 거의 틀려요. 처음에 못 알아차리면 나중에도 눈치를 절대 못 챕니다. 그렇죠? 타겟정치는 시험에 진짜 더 어렵게 많이 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낚아가지고. 최근에는 2문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한 회차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여기선 타겟정 대체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